신년 인사회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기가 좀 명구스러울 정도로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지난 2년 고생하셨고 또 금년도 어려움이 지속될 것 같은 전망이 돼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재작년까지인가요? 우리 소상공인연합회 고문으로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정부에 있으면서 경제부총리 하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것에서 우리 소상공인들 입장을 대변했고 또 법정단체로 되는 데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지원 면에서 지원의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제게 아마 고문 위촉을 하셨고 한 1년 가까이 여러분들하고 호흡을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실 겁니다. 지금 앞에 두 후보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 또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한 약속도 하셨습니다. 우리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30조도 좋고 50조도 좋고 100조도 좋습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나와야 될까요? 이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도 아니고 앞에 두 후보께서도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이 돈이 어디서 나와야 되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국채 발행이나 또는 작년도 초과세수 중에 극히 일부,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초과세수 중에 대부분은 법정으로 쓸 용도가 정해진 돈입니다. 그 돈이 다 쓸 수 있는 돈도 아니죠. 결국은 오랫동안 경제와 재정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은 빚내서 이 돈 마련하는 그런 대안들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의 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나 경제 어려움을 위해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이번에 정부가 14조 추경안을 낸 것은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더 늘리고 2008년 국제금융위기 때 저희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썼던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신속하고 과감하고 충분한 지원입니다. 신속 과감은 다 알겠는데 충분은 무슨 뜻일까요? 10개가 필요하면 12개 주고 100개 필요하면 120개 주겠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앞으로의 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위해서는 충분한 지원, 선지원, 후정산 다 해야 됩니다. 문제는 방법입니다. 아무도 방법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50조, 100조 돈 주자고 하면서 그 돈 어디서 마련할 건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채 빚내서 하자고 하면 임기 4개월 앞둔 정부의 공무원들이 50조, 100조 빚 발행해서 추경할까요? 저는 얼마 전에 작년 연말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추경 금액은 늘립시다. 다만 그 돈은 금년도 예산 중에서 구조 조정합시다. 금년도 예산 607조입니다. 그중에 50%가 재량 지출입니다. 나머지 50%인 의무 지출은 손댈 수 없는 돈들이죠. 재량 지출 전체 예산의 50%인 300조 중에서 10% 구조 조정하면 30조입니다. 어디서 구조 조정해야 될까요? 우리 정치인부터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예산 통과하면서 또 예산 끝나면 지역 구민들에게 문자로 이런 예산을 확보했다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대처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선 SOC를 비롯한 국회의원 지역구 예산부터 구조 조정합시다. 여기 의원님들 많이 와 계시고 대부분 제가 가깝게 지내는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요. 우리 대선 후보들과 국회의원들에게 먼저 고통 분담해 줄 것을 요구합시다. 각자의 지역구 사업 중에서 5%에서 10% 구조조정합시다. 그렇게 해서 30조 재량지출을 만들면 이번 1월달 추경에서 30조 재원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돈으로 부족하면 국채 발행합시다. 10조든 20조든 국채 발행합시다. 그렇지만 우리 오늘 여기 오신 대선 후보님들 또 정치인들 약속 하나 하시죠. 내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금년 여름 재정당국이 예산 편성할 적에 또 가을에 국회에서 예산 심의할 적에 아까 말씀드린 지역구 예산
자돈 증액분 중에서 금년에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발행하는 국채 금액만큼 덜 증액합시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 금년도에 발행한 국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단계로 합시다. 첫 단계는 이번 1월 추경에서 예산 구조조정에서 30조 재원 만듭시다. 그리고 만약에 이 돈으로 부족하다면 추경 한 번 더 하죠. 국채 발행합시다. 대신에 금년도 국채 발행하는 거는 내년도 예산 증액분에서 그만큼 덜 늘리고 국채 상환합시다. 그렇게 되면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소상공인 어렵습니다. 전체 전국 취업자 중에 4분의 1이 소상공인입니다. 4명 중에 1명이 소상공인이에요. 아까 자료 보니까 소상공인 대출 잔액이 800조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전체 부채 얼마인지 아십니까? 1845조입니다. 그 중에 45%가 소상공인 부채라는 뜻이에요. 어렵습니다. 영업 제한 지금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 10시, 11시까지 못하고 그 1시간, 2시간으로 확진자 이렇게 확산되는 걸까요?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고요. 재정은 아직까지는 우리 재정 건전성이 괜찮다고 하지만은 앞으로 저성장과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로 인해서 다른 OECD 국가들과 우리의 국가 채무 수준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국가 채무 수준 우리가 적은 규모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솔직해지는 한편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조 우선 금년도 예산 중에서 지출구 조정해서 추경을 하고 그렇게 되면 금년도 예산 607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도 부족하면 국채 발행하는데 내년도 예산 증액분에서 상한을 벌입시다. 저는 12년 전에 예산실장을 하면서부터 10년 가까이 국가살림과 정부 경제정책을 책임져 왔습니다.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솔직해집시다. 두 번째는 우리 정치인부터 구조조정합시다. 그렇게 되면 우리 소상공인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들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재정 건전성이 무서워서 금년에 발행하는 국채 내년에 상환합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정부가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돈이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이 돈 쓸 때입니다. 다만 금년도의 구조조정과 금년도 발행하는 국채의 내년도 상환을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이번 한 번으로 그칠 것 같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오미크론 확진자 10,000명 넘어 2만 3만 명까지 된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이것이 보다 장기화되면 지금의 어려움이 훨씬 장기화될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처럼 50조, 100조 또 국채 발행하자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1단계 구조조정, 2단계 발행하는 국채 내년 상환, 3단계 이후에서는 앞으로 올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에 써야 할 실탄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재정은 국가경제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렇지만 쓸 땐 써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켜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보다 솔직해지는 길, 두 번째는 모두가 고통 분담하는데 그 최전선에서 정치인부터 앞장서는 길입니다. 정치인들 말로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한다고 하고 있지 어떤 액션을 취했습니까? 자기 지역구에 와서 구조조정을 했습니까? 국채 발행하는 거 책임 없는 말만 했지. 그거 언제 상환하자는 얘기해본 적, 상환 계획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우리부터 고통분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앞장서는 선동이 돼서 제발 좀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이 이번만큼은 자기 할 때 졸라매면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큰일 했다는 얘기 듣도록 다 함께 노력하십시다. 여러분, 박수를 치시려면 확 치시죠, 이렇게.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총리 있으면서도 가장 많이 만났던 분들이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입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때 여러 곳을 하면서 만났고 호흡하고 누구보다도 애환을 잘 알고 저희 어머니도 일찍 저희 아버지 돌아가셔서 산에서 나물 캐가지고 좌판부터 시작하셔서 자영파셨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참고 견디십시다. 그리고 우리 정치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솔선수범해서 먼저 희생해서 먼저 허리 졸라매서 만드는 이런 대책과 함께 씩씩하게 이 어려움 극복해 나가도록 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